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함입니다. 네, 오늘 영상 만든 살펴볼 업체는 에코프로비엠이란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8.64%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굉장히 높게 올라서 뭐 지금 93,000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 때보다 거의 한 5만 원 했던 게 최저점에서 지금 93,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80% 이상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기업은 제가 원래는 작년도에 보시면 한 3월 정도 거의 이게 에코프로라는 이제 원래 에코프로라는 이제 회사가 있었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분사를 한 기업이거든요. 그쪽 이제 화학적 관련된 사업 분야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분야를 아예 분사를 한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이 회사는 따로 이제 상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3월 30일, 1년이 좀 넘었네요. 예, 그때 이제 이 기업을 한번 찾아보게 된 게 처음에 이제 니켈 가격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봤던 뉴스 중에 니켈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것과 이제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 그렇다라는 뭐 이런 뉴스를 보고 여기서 이제 디맨드 앤 서플라이 공급과 수요 그래프에서 이 푸른색에 관련된 이제 공급에 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인베스팅닷컴에도 가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3월 달에 본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그래서 1월 달에 거의 니켈 가격이 좀 낮아졌다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니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이 니켈의 함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런 거는 늘어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유럽에는 이제 전기차만 다닐 수 있거든요. 이제 내연기관차를 못 몰고 이제 모두 전기차로 이제 바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업체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니켈에 대한 그런 양극재 배터리의 양극재를 이제 만드는 그 회사를 한번 찾아보게 돼서 이제 알게 된 기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양극재 이제 그 원재료의 구성 원료 중에서 대부분 여기 이제 NCM이라는 이런 그 양극재 그 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NCM 뭐 이제 뒤에는 이제 함량에 따라서 NCM 111부터 NCM 523, NCM 뭐 622, NCM 811 그리고 NCA라고 조금 이제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 N은 이제 니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C는 이제 코발트고 이제 M이 망간이에요. 그래서 요 이렇게 니켈, 망간, 이제 리튬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이제 니켈, 망간, 이제 코발트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수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M이 안 들어가고 NCA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A라는 거는 이제 망간 대신에 망간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에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이게 하이 니켈에서 비용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한마디로 이 NCA나 이제 NCM811 이쪽 부분이 요 살색으로 표시된 이 살색이 니켈이거든요. 그래서 니켈의 함량이 많은 게 NCM811하고 NCA라는 그 물질이고요. 원재료고요. 그래서 이쪽이 좋은 것은 다른 것보다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고요. 원자료 비용이 좀 더 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에 이 2차 전지 구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발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발트의 이제 함량이 여기 보시면 이제 코발트 함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코발트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코발트 이제 세계 채굴량이에요. 그래서 코발트가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 그 중에서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이 코발트란 물질이 거의 전 세계 50% 이상이 채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 특정 물질이 한 국가에서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이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격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변할 수 있거나 어떤 공급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 콩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이 되게 심하게 있었고, 이 독재했던 원래 이제 콩고 이전에 이제 국가 이름이 이제 자일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자일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독재를 했던 이제 모투부 세세 세코라는 뭐 이런 분이 있대요. 예, 그래서 요분의 이제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이때 반란군이었을 거예요. 이제 반란군이라는 이제 콩고 반란군 이제 세력들이 이제 콩고 공화국을 이제 세우게 되고요. 이제 98년도에 이제 공화국을 이제 97년도에 이제 자일이라는 국가 이제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이제 콩고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이 공화국에 대한 또 다른 또 반란군이 또 일어나서 이때는 이제 2차 이제 콩고 내전이 있었는데, 이 주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이게 또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 뭐 이제 콩고 공화국 쪽에 이제 교전을 이제 지지하는 뭐 앙골라, 차드 뭐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국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군 쪽을 지지하는 뭐 루안다, 우간다 뭐 이런 국가들 해가지고 내전이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세계 대전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문제들이 많았고, 질병이며 뭐 집단 학살이며 해서 4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2,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이제 아프리카의 굉장히 큰 아픈 이제 그 전쟁이죠. 내전이죠. 예,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분쟁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콩고가 지금은 이제 분쟁이 끝나고 이제 이런 내전이 끝나긴 했지만 완전히 이제 없어지지는 않고 그 앙금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큰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정치적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안정이 안 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고, 또한 이 콩고의 이제 코발트 광산에서 이렇게 아동들이 여기서 이제 아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품을 미국의 이제 IT 공룡 국가들은 이제 코발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T 기기의 핵심 원료로 들어가거든요. 배터리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또 중금속에 좀 노출이 되고 뭐 암이나 이런 데 위험도 많아지게 되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안정적 한 국가에서만 나고 또 그 국가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고 뭐 아동 착취나 이런 걸로 소송이 막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코발트 가격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2배 이상 뛰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뉴스 막 만드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막 사지 않겠다, 뭐 코발트 아동 착취하는 그런 회사들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간 무브먼트, 소비자 운동 같은 게 생기고 있어서 이런 업체들이 빨리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는 뭐 착한 코발트를 만든다, 그리고 뭐 아동 착취 뭐 코발트 쓰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많이 쓴다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 보시면 이제 코발트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NCM811이나 이 NCA에 대한 이런 제품을 이제 양극재 원료를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코발트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비중이 줄어들게 되다 보면은 가격적으로 좀 안정화를 가지고 있어서 좀 생산하는데 좀 이제 안정할 수 있겠죠. 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근 10년 동안 이 파란색은 이제 코발트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은 니켈 가격인데, 니켈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 코발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3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IT 공룡들 이제 집단 소송 걸리고 아동 착취 그런 이슈가 많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기업들 거 사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슈였을 때 이렇게 많이 코발트 가격이 뛰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발트의 앞으로도 이제 최대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니켈 함량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런 코발트 함량이 좀 낮은 그런 제품들 수요가 늘어나고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보면서 제가 찾게 된 그 업체가 이제 한 군데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어떤 2차 전지 회사,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좀 높은 그런 사업을 하는 가 좋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이제 읽어보니까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NCA라고 했죠. NCA가 아까 보시면 이제 망간이 안 들어가고 이제 코발트 함량이 낮은 그
제품이죠. 예, 그것과 이제 니켈 함량이 80% 이상, 니켈 함량이 80% 이상이라는 게 이제 8이라고 아마 돼 있는 게 니켈 함량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부터 5, 뭐 6, 8 되면서 점점 이제 니켈 함량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특히나 NCA라는 요 알루미늄이 함량된 요 그 배터리 요 제품이 요 NCA 양극재 시장은 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 개 업체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캐파 증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그 지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업체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갈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자공시에서 보시면은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올해 2월 달에 이 450, 그러니까 2000, 이 확정 금액이 잘 보시면 이게 금액이 2억, 2조 7,412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매출 금액은 작년도 그 매출액이 5천억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4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3년 동안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이런 지금 수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지금 기존에 2019년도에 전체 매출보다도 2020년도에 단일 수주가 5배 이상이 되는 그 수주를 받았거든요. SK 이노베이션 한 기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수주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저 수주를 받기 전에 굉장히 그 증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 공장 증설을 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또 이런 에코프로비엠에 관련된 그 카카오톡의 그런 취업자들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취업자들이 모임을 하는 그 카카오톡 단체 창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채용을 많이 늘린다는 그런 뭐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회사를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요 수치가 약간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 수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이 점유율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었을 때 2018년도까지 점유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까 얘기한 NCA에 대한 그런 그 이쪽 하이니켈 관련된 하이니켈 관련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양극재 시장에서 뭐 스미토모하고 에코프로하고 바스프라는 요 세 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었고, 에코프로비엠이 점점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 요 만들었었던 요때처럼 이게 2021년에 거의 3조 3천억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조금 보면은 3조 3천억이 아니라 1조 8천억까지 좀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예상 데이터가 좀 떨어지게 나와요. 그 이유는 2019년도 보시면은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하이니켈에 관련돼서 이 30% 나오거든요. 원래 기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가 이쪽 시장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 시장으로 좀 뛰어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조금은 이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이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지만 이 절대적인 이제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더 보시면은 2차 전지 그 함량 중에 니켈의 이제 대체제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니켈, 하이 니켈에 관련된 2차 전지 이 양극재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양극재 시장 규모가 여기 보시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30%, 연평균 한 31%가 성장하는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NCA라는 이 제품을 이쪽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NCA하고 그다음에 이제 니켈이 80% 이상 되는 니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 NCA라는 이 양극재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은 고출력을 요구하는 전동 공구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양극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으로 이 NCA에 대한 요 수요가 아마 늘어날 거라고 해서, 저도 근데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 이 NCA에 대한 그 전기차 시장을 바라보고 이 NCA에 대한 어떤 회사에서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좀 찾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 니켈에 대한 그런 매출까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좀 좋게 이제 보였었고요. 물론 다른 회사들은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봐서 좀 비슷하게 좋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7년도까지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서 보면은 이 NCA에 대한 제품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NCA의 비중이 83%를 차지한다는 거는 거의 전기차와 관련된 양극재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NCA의 이 양극화 물질이 한 83% 된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이 한 7.3%에서,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이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이 NCA에 대한 양극 이제 이 제품의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유일하다고 나오죠. 이제 NCA와 동시에 만드는 회사는 이쪽이 유일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제품에서는 코발트 비중이 낮아지는 양극재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9만 원이 넘어요. 예, 9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그 이제 퍼밸류로 한번 해서 접근을 좀 해보면 이제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9만 3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종목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밴드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퍼밴드 차트예요. 그래서 퍼밸류로 나와서 현재 퍼밸류가 2019년도 예상되는 19년도의 퍼밸류는 P 레이쇼가 이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30 정도가 예상되는데 지금 가 있는 그 숫자가 올해 예상은 한 30인데 49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회사 주가가 올라도 시가총액이 올라도 이제 순이익이 늘다 보면 이제 퍼밸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시장에서 적정하게 보고 있는 퍼밸류가 이 녹색이죠. 녹색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이 퍼밸류가 계속 녹색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녹색의 퍼밸류가 한 28 정도 되는 거죠. 28? 예. 28.2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에서 26.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적정 퍼밸류가 28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적정 퍼밸류에 맞춰서 주가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28이나 26 정도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한번 구해본 거는 현재 시총이 현재 시총이 이제 1조 9,497억이고요. 현재 주가는 한 주당 93,000원하고 총 상장 주식 숫자는 96만 4,166주가 있어요. 시장에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아까 나왔던 이 순이익이죠. 순이익 자료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단기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요 단기 순이익. 그래서 요 단기 순이익이 연도별로 좀 가져와서 2020년하고 가져와서 본 게 2020년에 392억, 2021년엔 781억, 2022년에는 제품의 이 회사의 순이익이 1,102억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퍼밸류는 요 시총이죠. 시총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이제 퍼 레이쇼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근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에서 퍼밸류는 한 49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6 정도 나오거든요. 26 평균. 뭐 26에서 아까 28이었죠. 그러니까 26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49니까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0년도에 이게 다 예상이거든요. 2020년도 예상, 2021년도의 예상, 2020년도에 그 순이익 예상이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퍼밸류 26이 되려면은 적정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주가
가 이제 다 합쳐진 게 주식이니까 그게 한 1조 192억이 돼야 되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1조 이제 9,497억이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평상시 26배에 됐던 퍼밸류보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원래 26배, 퍼밸류 26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는 93,000원이 아니라 48,000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고, 하지만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에서는 고밸류일 수 있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49라고 될 수 있지만, 내년도에 이제 781억을 순이익으로 벌었을 때 보면은 현재 이 시가총액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5 퍼밸류가 되는 거고, 이 현재 시가총액은 2022년도에는 17.7이라고 해서 퍼밸류가 17.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돈을 잘 벌다고 이대로 돈을 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93,000원에 대한 주가도 비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21년도에 만약에 퍼밸류 26에 대한 적정 주가를 찾아보려 그러면 한 96,000, 여기 나오는 96,861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랑 거의 뭐 3,000원 정도 좀 더 비싼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가치가 벌써 내년도의 가치까지 지금 93,000원 다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2020년도 되면은 13만 6천 원이 돼야지 26에 대한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라서, 저는 뭐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좀 다시 내려오거나 이랬을 때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올해만 봤을 때는 원래 48,000원 되는 게 퍼밸류에서 맞지만, 이 회사 계속 이제 평가가 이제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산업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굉장히 뭐 내년도나 그 후년도를 봤을 때는 매력적인 그 93,000원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아까 봤지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조금 뺏기고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계속 회사의 그 리포트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 이게 계속 이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회사인지,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이 마지막에 나온 이 퍼밸류로 좀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거 구한다고 이게 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이 밸류가 또 이제 변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적정 밸류가 26이었지만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그 전기차 시대에 맞아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좀 눈여겨서 계속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